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이 46mm, 4.6cm인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초부터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2위에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이 12단 HBM3E를 지난달에 이미 샘플을 공개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2위에 이름 올라가 있고요. 현대차도 3위에 이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금융주, 은행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가운데 KB금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확연히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RM과의 협력, 동맹 강화 소식 전하면서 시장에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원통형 배터리, 469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수익 속에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오늘 역시 수급 이어가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순 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금융주를 함께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삼성 SDI 기대감 속에서 2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에서 전동화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 속에서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기관의 순 매수 종목 역시 외국인의 오늘 오전장 순 매수 종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부터 금양까지 1위부터 4위 종목 유사한데요. 5위에 엔터 종목을 기관은 추가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엔터주, 오늘은 하이브를 비롯해서 JYP, YG, SM까지 올라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하이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개인은 삼성전자를 1위로 매수했고요. 네이버, 이 취지직 1위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로봇 OS까지 발표한 가운데 개인의 2위 수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일 신규 상장했던 로봇 관련주죠. KNR 시스템 전일 2배를 뛰었던 모습 보연 가운데 3위에 이름 더해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알테온까지 4위에 5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가장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의약품 업종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의약품 지수만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섹터로는 의약품, 또 기계, 운수장비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어쨌든 업종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종목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삼일제약 5%, 종근당홀딩스도 4%대 강세입니다. 의약품 업종의 수급, 이게 좀 의미 부여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한 건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료가 나왔죠. 어제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왔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미국에서 원래도 그런 기조였지만 대놓고 우시바이오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를 잘라내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대 CDMO 하면 론자, 우시바이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후지필름까지 넣을 수 있는데 후지필름은 일단 뭐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론자가 최근에 뭐 거의 증설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나마 증설을 하면서 계속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 딱 2가지였는데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우시바이오를 막으면 앞으로 미국에 팔고 싶은 모든 업체들은 우시바이오에게 일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일감을 줄 수 있는 건 론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CDMO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이쪽에서 매출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가능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에피스를 통해서 뭐 신약이 됐든 아니면 시밀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뭔가 자체 브랜드력도 같이 높여줘야죠. OEM, ODM만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시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1월 말부터 그 소위 이제
주주환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언급드렸던 거지만 이제 첫 번째 변곡점 맞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다음 주 동시만기죠.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주총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한국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즌이 맞습니다. 3월 말로 가면 또 뭐가 있죠? 더블 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숨을 죽이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벌써 3일째 외국인들 수급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 오늘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 선물과 금융투자 매수예요. 당장 내일도 매물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다음 주 만기까지 늘어나는 건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주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태성 교수님이신데,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연일 좀 올라가가지고, 야, 요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혹은 그제 오늘 네. 챕터5에서 이야기 나올 때 살 걸 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 뽑을 때 네. 내가 이거 말하기도 전에 이사님이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김종희 이사님이 네, 저보다 추가적으로. 네, 더 잘 아니, 이따가 설명을 김종효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얹으세요. 네, 예. 잘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실망스러웠을 법한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다른 좀 뉴스가 이제 계약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으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오히려 임상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차피 이제 뭐 제약바이오계 TSMC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이 우시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저는 좀 불을 지펴줬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대 후반에 가면 좀 부담스러움을 항상 느끼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70만 원대 초반에 오면 매수하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많았었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감정 싸움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길게 가는 것을 이미 많은 산업군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수혜는 조금은 더 크게 받아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꼽아봤고요. 우리 윤혜림 교수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 특징지로 보십니까? 네,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볼 때마다 상승하던 이제 주가가 요즘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안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PBR 관리한 정책이 이제 5월로 앞당겨졌죠.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 이제 기관이나 국민연금의 매수를 보니까 금융증권주 중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 정말 매수를 하고 사실 이제 다른 또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별 기업 선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결국 이제 금융증권주 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이 배당과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지고 조정이 나올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테이블 고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은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일단 벌써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와, 상황인데 바닥에서 확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그 하이브나 아니면 JYP 같은 경우에 안 된다, 뭐 전저점을 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개인 채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JYP랑 하이브 관련된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댓글 민심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댓글 민심이 이제는 이거 사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그런 민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바닥이라는 그런 이게 참 시그널이 씁쓸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공포, 극도의 공포가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저는 좀 반대더라고요. 제가 막 사고 싶고 팔고 싶고 하는 거랑 완전 반대라서 여러분들 여도운 시그널도 네, 그렇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런 네. 부분인데 일단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최근에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고서가 나온 걸 보시면은 2분기에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복귀나 대비가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선 반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시계로 좀 돌려가지고 한참 올라갈 때 작년 여름으로 다시 돌려보시면은 네.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가 우리나라 K-팝은 PER 40배가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작년에 엔터주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었던 그 네. 시기가 있었잖아요. 막 지겹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그러고 난 뒤에 어찌 보면은 이번에 뭐 JYP 실적도 실적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악재 속에서 그리고는 특히 올해 초부터 2월 달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요런 우리가 뭐 실적이 나온다라든지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닌 저 PBR 쪽으로 실적 수급이 확 몰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요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올 만한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산업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수급이 들어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앞서서 제가 반도체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번에 뭐 다음 주에 있는 손업 만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특히 3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벤트가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3월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게 외국인 수급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월 18일부터 GTC 열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관련된 AI 관련된 수급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는 19일 날 BOJ 이번 BOJ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에 이제 우에다 가져오라고 하는 그 신임 총재가 되게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3월부터 약간 엔화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혹은 우리가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는 20일 날 FOMC 나오죠. 너무 뭐가 많네요. 점도표 네. 있습니다. 완전히 다다음 주가 이게 그저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이슈들이 총 집결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좋겠으나 다다음 주는?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선언 만기 때 약간 수급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다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를 보고 수급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좀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못 샀던 분들이 좀 밀린 가격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종윤 교수님의 종목도 우리가 좀 주가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 무슨 종목이죠? 그 반도체에서 찾아왔는데요. 아까도 뭐 반도체 얘기할 때 언급드렸지만 뭐 결국은 반도체 돌고 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전공종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계속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좀 이미 많이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 뭐 다 아시는 것처럼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뭐 세정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업체고요. 물론 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다른 쪽에 안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베베레처 제가 그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네. 잘 해야 되는데 왜요? 네, 아니 그 아이돌 제가 이름? 비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한번 다른 틀리다- 단어로 얘기했군요. 예. 틀리다 보니까 뭐 블랙몬스터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베베레칭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신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지금 소위 후공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좀 끝에 엣지에서 불량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지금 램리서치하고 세게 붙었거든요. 램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동사가 개발을 해서 납품하려고 했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 건날 급락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소송 결과는 한 3승 3패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추가로 올해 납품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된다면 램리서치의 물량을 상당 부분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벌써 와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전공정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이 PSK입니다. 네, PSK.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수급 특징주 4종목 골라봤으니까요.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김종현 고수의 종목은 PSK였고요. 김태성 고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혜림 고수의 메리츠 금융지주,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는 하이버를 꼽았습니다. 하이버요? 하이브요. 하이바. 이거 쓰는 거고. 예, 하이브. 예, 하이브 관계자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주식 살 거예요. 자, 오늘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 강현균의 펀치라인에서 확인해 보시죠.